자, 오늘 비타민C 부작용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타민C 드시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영양제가 아마 비타민C이지 않느냐. 종합 비타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종합 비타민보다 비타민C를 훨씬 더 많이 먹고 있다. 그거는 수입되어져 들어오는 비타민C의 총량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1년에 3,500톤이요. 상상이 되십니까? 대부분의 비타민C는 이 식품 첨가물로,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고, 수 퍼센트 정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여지고 있다. 근데 그 수 퍼센트의 건강기능식품으로 또는 이 의약품 이런 걸로 이제 이용이 되어지는 비타민C, 그게 지금 국민들의 약 20~30%에게 이제 일종의 그 알약 형태로 되어지거나 가루 형태로 되어져 가지고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제조되어지고 있고 공급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타민C, 다른 영양제들보다 비타민C가 월등하게 많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싸기 때문에 매출액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떼기로 따지면은 비타민C만한 게 없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비타민C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느낌을 느끼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비타민C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들을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빈뇨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변 보러 자주 간다. 빈번하게 소변을 보러 간다. 빈뇨. 비타민C를 먹었더니 소변 보러 너무 자주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2달, 3달, 4달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소변을 보러 자주 가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자주 가게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비타민C를 계속 먹었는데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비타민C의 양을 줄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작용으로 볼 것이냐라는 건데, 부작용의 개념으로, 정말 부작용의 개념으로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의 일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화장실 소변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끝나는 분이 있고요. 길게는 몇 달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양 조절을 하시든지 그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전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요로결석이다라는 건데요. 요로에 결석, 돌이 낀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로에 돌이 끼니까 굉장히 아프다. 저는 당해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는데, 당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로에 그러면 돌이 왜 꼈느냐라는 건데, 방광에 돌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돌이 소변을 따라 내려오다가 껴버린 거죠. 결국 방광에서 돌이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방광에 돌이 만들어진 이유는 방광 속에서 수분이 쫄아들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소변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놔두면 한 2~3일 정도만 지나면 아래 하얗게 가라앉는 게 보입니다. 소변 속에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고, 그 물질들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는다, 뭉친다, 무엇인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게 수분이 쫄아들면 더 단단하게 돌로 뭉쳐지는 것이고요. 수분이 쫄아들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소변 속에는 돌로 만들어질 만한 물질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 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소변을 받아가지고 한 2, 3일만 놔둬 보시면은 내 소변 속에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생기느냐? 물이 쫄아들어서 생기는 거다. 방광 속에서 수분이 쫄아든다. 방광 속에서 수분이 어떻게 쫄아드느냐 하면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방광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끌어다가 씁니다. 내 몸에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쫄아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쫄아들고 쫄아드니까 결석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비타민C를 먹어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비타민C를 먹지 않아도 그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가 있다. 수분이 쫄아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에 또는 물을 적게 마신 데다가 땀을 많이 흘려버린 경우에 특히 여름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신장결석, 요로결석,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는다, 국물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고 정상적인 수분 섭취를 하시는 분의 경우 땀을 또 많이 흘리는 그런 어떤 직업이 아닌 경우에는 요로결석이 생기기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통이 오기도 합니다. 비타민C 먹고 두통이 온다. 야, 이거 뭐 두통 좀 없어져 보려고 비타민C를 먹는데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생겼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를 먹고 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두통이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건데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을 소모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산소입니다. 그리고 당이 있으신 분들, 당뇨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내 몸속으로 산소가 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당을 소모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운동해라, 당뇨 환자분한테 운동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당뇨이신 분은요 이미 산소가 적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혈당 소모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비타민C를 먹어버리면 비타민C가 또 산소 소모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지면 또 뇌세포에 통증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먹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 두통이 오기도 한다. 또 당뇨 환자가 아니신 분들도 또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산소 부족이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두통이 일어난다. 그러면 산소 부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평소에 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심각한 문제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당뇨가 올 수도 있다. 혈압이 올 수도 있다. 암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산소 부족은요,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은요, 운동 정말 열심히 해서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두통이 온다. 그 다음에 비타민C 먹고 속쓰림이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자, 누구는 비타민C를 먹는데 속이 쓰리지 않는데, 누구는 빈속에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왜 속이 쓰릴까? 라는 거죠. 이거는요, 비타민C를 먹어서 속 쓰린 게 아니라, 내 위장벽에 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속쓰리면 위장 속에 염증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염증. 위장 속에 염증이 있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해서 위장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빈속에 아무리 비타민C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비타민C 먹고 속 쓰리는 두려움 때문에 비타민C를 아예 못 먹는 그런 분들도 많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비타민C를 식사를 한 뒤에 반알 정도씩 먹어보면 됩니다. 반알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또 반알 먹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양 조절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쉽죠. 자, 그 다음에 불면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뭐 왜 불면이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또 조금 해드릴 수 있는데, 비타민C를 먹었는데 불면이 온다. 이거 뭐죠? 비타민C, 몸 건강하자, 잠 잘 자자. 좀 더 몸이 더 좋아지려고 비타민C를 먹는데 잠이 안 와. 이건 뭐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타민C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잠이 아예 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아예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그분의 몸이 그런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분의 몸이 그런 겁니다. 비타민C를 먹고 내 몸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거죠. 즉 내 몸이 나를 자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비타민C다. 그래서 이분은 잠이 오게, 이분은 잠이 오지 않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다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결국은 좋아지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불면이 오느냐라는 건데요. 몸이 활성화되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피로가 줄어든다. 비타민C 먹으면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피로가 사라진다? 그게 왜 그러냐? 산소 공급이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시골이나 바닷가에 가서 잠을 자게 되면 굉장히 일찍 깹니다. 왜 그러냐면은 피로가 빨리 풀렸기 때문에 훨씬 더 잠을 일찍 깨게 되는 거죠. 잠을 일찍 깬다? 피로가 풀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비타민C를 먹게 되면은 피로가 풀렸다? 잠을 안 오게 만들어진다? 자다가 잠을 빨리 깨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예 애시당초 잠을 안 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에는 그만큼 몸이 활성화되어져가지고 잠 잘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져 나와야 잠이 오게 되는데 그게 필요 없게 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잠을 안 오게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사입니다. 비타민C 먹고 설사 생기는 분들 있죠. 이거는 이제 과하게 먹었을 때이죠. 간혹 이 비타민C를 먹고 있는데 자꾸 설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먹어서 그렇다. 자, 많이는 뭐 어떤 기준이냐라는 건데요. 설사가 생기면 많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많이는 내 몸 대비 많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6g 먹고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3g 먹고 설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g을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비타민C 소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타민C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도 설사를 하지 않게 되는데 내 몸에 비타민C가 별로 필요 없다. 나는 뭐 6g밖에 필요 없다. 그러면은 6g 넘어가면은 설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비타민C 먹고 설사가 생긴다. 그러면 양을 무조건 줄이시면 됩니다. 비타민C가 설사를 유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그램, 어떤 사람은 몇 그램 다 다르다. 그건 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결국 먹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몇 그램 먹으면 괜찮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몸에 맞추어서 먹을 수밖에 없고 모든 영양제는 사실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 먹고 생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변비입니다. 아니 누구는 설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변비가 생기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죠. 자, 변비는 왜 생기느냐라는 건데요. 역시 수분 부족입니다. 변비는 수분 부족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비타민C 먹었는데 왜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해지느냐라는 건데 몸에서 이 세포대사가 활성화가 되어지니까 수분이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몸의 대사가 촉진되어지니까 에너지 생성량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몸이 좀 더 따뜻해지니까 몸에서 수분 배출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다.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진다. 수분이 부족해진다. 비타민C 드시고 변비가 오면은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염분도 충분하게 섭취를 하고 비타민C 양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죠. 자, 비타민C 드시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전부 다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가 내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비타민C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설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서 비타민C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비타민C를 먹는 양을 줄임으로 인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함으로 인해서 원래 극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섭취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속 쓰릴까 두려우신 분들은 양을 완전히 줄여서 하나를 드시려고 그러지 말고 뭐 100mg, 200mg 이렇게라도 드셔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못 드시는 분들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